부모님은 여름 휴가 때마다 나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고는 단둘이 여행을 떠나시곤 했다. 금술이 좋다고 해야 할지 말썽꾸러기인 나에게서 해방되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외갓집을 좋아했기에 상관은 없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을 것이다. 그날은 아침부터 무척 습하고 더웠고 나는 할머니 집 마당을 가로지르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도마뱀을 찾아다니며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냇가라고는 하지만 수해를 막기 위한 높은 돌벽으로 양옆이 막혀 있는 곳이었고 물의 깊이도 당신의 허벅지 정도로 얕은 곳이었지만 워낙에 돌벽이 높아 완전히 내려가면 성인 어른도 쉽게 숨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한참을 놀다 하늘이 노랗게 물들었을 무렵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해가 거의 질 때쯤에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니 어서 집으로 들어오라 내게 소리쳤고 나는 할머니 집에서는 처음으로 시골에서는 처음으로 태풍을 경험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목욕까지 마치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게 오늘은 일찍 잠을 자라고 하셨다. 평소에는 늦게 주무시는 할아버지와 10시가 넘어갈 때까지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은 날이 날이라 그런지 안테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TV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다. 9시가 다 되었을 때 평소 늦게 주무시던 할아버지도 훌쩍 방으로 들어가시고 나도 자연스럽게 옛날 엄마가 쓰던 방이면서 내가 이곳에 올 때마다 전용으로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다. 태풍이 부는 밤 바람소리와 빗소리, 낡은 할머니 집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언가 묘한 흥분감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다가왔던 것 같다.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차고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집에서 챙겨온 오싹한 만화책들을 읽으며 떨어지는 빗소리와 세찬 바람 소리를 듣고 있으니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2~3시간쯤 지나자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한번 졸음이 몰려오니 빗소리도 좋은 자장가로 바뀌었고 잠깐 의식이 끊기며 잠에 빠져들려는 그 순간 비바람 소리와 삐걱거리는 소리에 섞여 그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을 가득 채우는 듯 무심하면서도 울림 있는 목탁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와 빗소리 사이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분명하게 들려왔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싹한 기분이 강하게 느껴졌지만 그 당시 내 호기심은 그런 걱정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다. 현관문에
작은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려 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뒷마당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뒤를 돌아보니 커튼이 쳐진 유리문 사이 그 틈새로 낮에 내가 놀았던 냇가가 보이고 있었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 나는 조심스럽게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커튼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과 높은 돌벽, 그 아래 냇가, 그리고 그 기묘하고 신비로운 소리.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으니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고, 왼쪽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는 것처럼 쭉 뻗어나가는 빛이 아닌 등불을 들고 걷는 것처럼 흐릿하고 옅은 불빛이 그 목탁 소리에 맞춰 양쪽 벽으로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그 냇가 한가운데서 들려오고 있었고,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불빛이 조금씩 조금씩 냇가를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등불을 들고 소리를 내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아까 말했듯이 돌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할 만큼 냇가의 돌벽은 높았다. 하지만 저것이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확실한 직감이 들고 있었다. 뭐하고 있니?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심장이 쿵쾅거림을 느끼며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으셨다.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가 있던 나는 할아버지에게 이끌려 옆에 있던 작은 베란다 공간, 할아버지가 바깥을 보며 담배를 피우시는 곳으로 함께 향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의자에 앉히곤 천천히 담뱃불에 불을 붙이고 크게 숨을 들이키셨다. 그 와중에도 저 너머에서 그 둔탁하고 깊은 울림 소리는 비바람 소리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담배가 반 정도 타들어갔을 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너보다 어릴 때부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저렇게 냇가를 거슬러 올라오시곤 하셨지. 올라와? 저게 뭔데? 할아버지는 알아?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시곤 말을 이어나갔다.
글쎄, 냇가를 다 올라가면 거기에는 작은 돌부처상이 있으니까 아마 기도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닐까. 뭐가 오는데? 글쎄, 할아버지는 안 무서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아무도 저게 뭔지 몰라? 나쁜 거면 어떡해? 그냥 냇가를 거슬러 올라갈 뿐이야. 단지 그뿐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 됐지 않니? 저거 보렴. 벌써 저렇게 멀어졌네. 그 말에 정신을 차리니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소리 역시 저 멀리 위쪽에서 거리를 두고 들리고 있었다. (30년쯤) 전부터는 잘 찾아오지 않으셨는데, 그래, 올해는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할아버지는 무언가 서글픈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와 함께 그 작은 베란다 공간에서 밤을 지새웠다. 할아버지가 4번째 담배를 꺼내 무셨을 때 더는 그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일어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그것의 이야기를 꺼내자 오랜만이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셨고, 마을 사람들 역시 정말 오랜만이다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성인이 되어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아갔을 때 8살 된 사촌동생이 그 냇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 불현듯 그날 밤의 일이 떠올라 옆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물었다. 요즘도 그것이 거슬러 올라오냐는 내 질문에 할아버지는 어딘가 씁쓸한 말투로 아니, 어쩌면 그때 그게 마지막이었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대답하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어쩌면 모든 마을 사람들도 그것의 정체를 알지 못할 것이다. 아니, 굳이 정체를 확인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가 어디서 떠오르는지, 냇가의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저 깊이 새겨든 일상의 당연한 존재들처럼 그것은 그저 냇가를 거슬러 올라가는 마을의 당연한 풍경의 일부였을 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그 존재는 그저 당연하고 평범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르겠다.